자,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 그리고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사들의 이 폐악질은요, 과거에도 그렇고 탄핵 정국 때도 그랬고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 법 대응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정수석 우병우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는 또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시 검찰과 언론이 수륙 양공으로 우병우의 손발을 묶어버렸었는데요. 아주 그냥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이게 뭐 전쟁에 비유하자면 보급로를 끊어놓고 탄핵을 시작했다. 아예 그냥 탄핵 자체를 막지 못하게끔 그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청와대가 사건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애초부터 탄핵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단지 고용태와 내연관계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최소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속이고 고영태와 함께 사기극을 벌이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이 당시에 청와대 참모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최소원 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면서 그 프레임을 고영태와 최소원의 불륜 관계로 딱 규정해 왔었는데 얼마 전에 보시면 최소원이 여지까지 옥중에서 박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고 온갖 투쟁을 다 해왔어요. 또 그 결과가 또 맺어진 게 있잖아요. 태블릿 그 이미징 파일을 확보해서 이게 솔직히 따지면 최소원의 몫이 상당히 큽니다. 협조를 엄청 했고 또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과학적인 포렌식 근거로 과학적인 조작 증거들이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박 대통령이 또 하나의 무기로 핵무기로 들고 계시는 거고 또 이렇게 투쟁을 해온 최소원 씨의 친자식인 정유라가 갑자기 유튜브 방송에 튀어나와가지고 고용태와 우리 엄마가 불륜관계다 이렇게 방송에 떠들어대면서 제가 그때 베트남 있을 때 정말 열받았잖아요. 이게 자식 맞나? 지금 좀만 기다리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 안 했던, 물론 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청와대 이 떨거지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모든 죄를 이 고용태 최소원의 불륜으로 프레임을 씌워갖고 다 덮어 씌우는 작업을 왜 지금 와갖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딸인 그 정유라가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 엄마는 불륜이라고 저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떠들어대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지까지 6년 동안 투쟁해온 엄마인 이 최소원 씨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대못을 박은 게 정유라라고 난 보고 있는 거예요. 불륜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서 당시에도. 지금도 정유라가 주장하는 거는 고용태와 최소원의 카톡 내용, 그것도 아무런 근거 내용도 없어요. 증거가 될 만한 게 없고 그냥 반말했다고 불륜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정유라 역시 이 당시 청와대 떨거지들 세력과 똑같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누가 시켰는지 지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소원 씨는 여지까지 옥중에서 엄청 투쟁을 해왔는데 지금 뭐 명분이 사라져버렸어. 딸이 저렇게 그냥 불륜이라고 떠들 새끼니. 아무튼 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도 보시면 이런 취지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최소원과 고용태가 내연 관계인지 아닌지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10번, 100번 양보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파악함에 있어서 정황적인 요소로 참작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이렇게 설정된 내연 관계라는 그 구도와 그에 대한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본질을 매우 흐리게 해버렸고 아무도 모르는 이 국민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매우 지저분한 흥미거리로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이제 오판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일부러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한 건지 저는 후자로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한 사실을 진실로 단정을 하고 청와대에 알렸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청와대는 마치 쓰나미가 닥치기 직전에 고립무원의 섬과 다름이 없었던 상태였고 청와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최초의 가해자가 바로 조선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주범 언론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있게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조선일보는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 7월 18일 일면 탑 기사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5년 전에 1326억 원에 사줬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향신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를 했었죠.
이 두 건의 기사에 대해서 우병우는 민정수석으로서 즉각 대응을 했었어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까지 형사 고소를 해버리고 민사로도 제소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이번에는 거의 모든 전 언론에서 우병우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부인과 아들, 심지어 돌아가신 장인 어른과 처가 이 회사까지, 장인댁 처가의 회사까지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추측성 의혹 보도를 남발했다는 겁니다. 당시 피해자인 우병우는 오히려 검찰과 특검의 조사 대상이 돼버렸고요. 당시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의 아들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던 법률 전문가 우병우는 결국 2016년 10월 말경에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언론사들의 이 찌라시 같은 박근혜 대통령 뒤집어 씌울 때도 무슨 프로포폴 무슨 마약이다 무슨 최소원이 아들이 있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게 다 거짓된 찌라시 보도로 된 거냐. 사람 다 죽여놓고 나중에 죄송하다 그러면 뭐 할 거야. 조선일보나 이 경향신문이라든지 당시에 우병우에 대한 이것들 다 찌라시 거짓 보도란 말이야. 자, 그런데 탄핵주범 언론사인 이 조선일보 기사는 명백히 오보를 밝혀줬고 이는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한 지 4년 후인 2020년에 1면, 2면 등 무려 2개 면에 걸쳐서 정정 보도를 할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하냐고. 다 탄핵되고 정권 다 망가지고 죄 없는 사람 다 구속되고 이게 뭐냐고. 나라 꼬라지 죽사발라고. 사람 죽여놓고 시체 앞에서 미안합니다. 이거가 뭐가 틀려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언론사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라는 거예요. 아무튼 조선일보의 기사로 인해서 민정수석 우병우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청와대와 연결된 국가정보원,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정보는 사실상 차단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야. 통제할 수 있는 사령관을 그냥 입과 발목과 그냥 수갑을 채우고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쉽게 얘기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리보다 민정수석이라는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하죠. 법을 다루고 사정기능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세력들이 이 일을 모른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당시 권선동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켜달라고 지랄병을 했고 장제원 역시 울고불고 하면서 옆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좀 탄핵시켜주세요. 이 지랄 했던 놈들이에요. 그럼 좀 잘하던가 지금이라도 뭐하는 짓거리야. 아무튼 조선일보를 비롯한 전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우병우의 손발을 딱 묶어놓는 역할을 했던 거고 이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됐던 그런 공작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수단 자체를 차단시켜버렸던 거예요. 일종의 전쟁할 때 보급로를 끊어놓으면 이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보급로가 끊어져 버리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먹을 거라든지 이 탄약, 이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 보급이 안 되면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는 우병우를 언론사나 얘네들이 그냥 가죽을 그냥 탈탈 털면서 이 손발을 묶어놨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는데 우병우라는 법천지라 그러죠? 법꾸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이 능력이 있는 우병우의 손발을 묶어놓음으로써 아무런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막을 수 없는 법적 수단을 다 차단한 거다. 보급로를 끊어놓은 거다. 게다가 온 사방에 박근혜 대통령의 적들이 창궐한 마당에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이라는 경제수석 겸이죠. 안종범이라는 작자는 전경련과 손을 잡고 미르재단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특정 언론의 기자들과 내통질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워버리는 그런 짓거리까지 했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의 이 초기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지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정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봤을 때 모든 법적 대응과 언론사의 통제 등을 제어할 수 있었을 텐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전 언론사들이 작정을 하고 우병우의 가족을 탈탈 털면서 민정수석이라는 우병우가 아무나 대응을 할 수 없도록 그냥 손발을 묶어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우병우라는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여러분들의 각자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고 소감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다고 보여지지만 6년이라는 긴 세월과 고난을 겪으신 우파 애국 시민분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부디 보수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을 도와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저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라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